2001년 혜성처럼 등장해 단 2곡만으로 큰 임팩트를 남기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비윤의 3인조 걸그룹. (90년대) 이영애, 이나영, 한고은, 안재욱 등 정상급 배우들을 거느린 백기획은 확장 사업의 일환으로 1998년 가요계에 뛰어들게 된다. 이렇게 백기획의 야심찬 첫 걸그룹은 리더 김지혜, 메인 보컬 안진경, 서브 보컬 류은주로 구성된 여성 3인조로 투야라는 그룹명은 고대 이집트 왕 람세스 2세의 어머니 이름 무트 투야에서 따온 것으로 가요계 최고가 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한다. 리더인 김지혜는 1980년생으로 97년 백기에게 스카웃되어 인형 같은 외모로 데뷔하자마자 하이틴 스타로 각광받아 각종 잡지를 비롯해 예능의 MC로 투입되면서 인지도를 쌓기 시작한다.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기획사의 푸시로 당시 인기 그룹이었던 잭스키스 주연의 영화 세븐틴에서 강상훈의 여자친구 역으로 캐스팅되나 잭스키스의 팬들의 수많은 비난과 협박, 근거 없는 루머까지 양상되어 개인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어찌됐든 뛰어난 미모와 대형 기획사의 힘을 빌어 탤런트로 탄탄대로를 걸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뜬금없이 소속사는 그녀를 가수로 키울 것을 결심. 지금까지 이어왔던 모든 활동을 뒤로한 채 1998년부터 가수 데뷔를 준비하게 한다. 이후 잡지 모델과 각종 광고 모델로 활동하던 김연지를 멤버로 영입시킨다. 마지막으로 멤버가 된 리드보컬 안진경은 가수 지망생으로 데모 테이프 만드는 방법도 몰라서 여러 소속사에 사진만 보냈고 그녀의 프로필을 본 백기에게서 가수가 아닌 모델 오디션을 보러 오라고 했으나 모델 오디션장에 온 안진경은 당당하게 가수 오디션을 보러 왔다고 말해 그 엉뚱함과 당당함으로 이미 모집이 끝난 투야의 멤버로 12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뽑히게 된다. 물론 그녀가 뽑힌 이유는 수준급의 실력이 밑바탕되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이렇게 김지혜, 김연지, 안진경은 1999년 3월 투야의 멤버로 최종 결정되어 데뷔를 준비하게 된다. 투야는 특이하게 국내가 아닌 일본에서 첫 데뷔를 목표로 했는데 이는 SS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당시 아시아 시장의 중심인 일본에서 성공한 뒤 월드로 나아갈 야심찬 포부를 담고 있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뒤늦게 합류한 안진경은 멤버들을 회사에서가 아닌 일본을 가는 비행기에서 처음 만났다고. 이렇게 부푼 포부를 안고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일본에서 합숙하며 언어와 보컬 트레이닝을 하면서 준비하던 그녀들은 99년 7월 데뷔를 목표로 하였으나 준비가 미흡하다라는 이유로 미뤄지게 되고 기약 없는 데뷔와 힘든 나날을 견디지 못한 김연지가 하차하면서 팀의 위기 상황이 오게 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백기획은 야심차게 준비한 첫 걸그룹이 이대로 시작도 못하고 엎어지는 꼴을 볼 수 없었고 김연지의 빈자리에 일본 현지에서 카와이 잡지 모델로 활동하던 류은지를 급하게 투입, 최종 데뷔조를 결성하게 된다. 류은지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7살 때 일본으로 건너가 고등학교 졸업 후 한국에 돌아와 고려대 일본어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이었으나 일본에서 오래 살았던 탓에 언어의 장벽으로 학사 경고장을 받게 되면서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그러던 중 일본에서 친하게 지내던 지인의 소개로 투야에 합류하게 됐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합숙을 하며 함께 트레이닝을 한 기존 멤버들과는 달리 아무 준비가 안 된 상태로 급하게 팀에 합류한 류은지로 인해 팀이 와해될 것을 염려한 소속사 사장은 그녀에게 넌 그냥 옆에서 대충 흔들거리고 있으면 돼 라고 하면서 계약사항 중 하나로 나머지 멤버들과 융화되지 않으면 그 즉시 계약이 취소된다라는 이상한 조건을 넣었다는데 이러한 사장의 우려와는 달리 셋은 잘 지냈다고 한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완성된 투야는 5개월간 하루 종일 지옥 훈련에 버금갈 정도의 트레이닝을 하면서 데뷔를 준비하게 되는데 당시 멤버들은 일본어를 빨리 익히기 위해 아르바이트까지 할 정도로 의욕적이었다고 한다. 어느덧 트레이닝을 받은 지 20개월이 지났을 무렵 투야는 당시 인기 연예인 기무라 타쿠야가 있는 스마포가 소속된 메이저 레코드 회사인 빅토르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맺는 행운을 얻게 된다.
아직 데뷔도 안 한 한국 걸그룹이 일본의 메이저 회사와 계약했다는 것은 거의 기적과 같은 일로 당시 SES조차 일본에서 메이저 음반사와 계약을 맺지 못하고 중소규모의 작은 레코드사와 계약을 하면서 일본 활동에 제약이 많았던 것에 비하면 투야는 아주 순조로운 출발을 한 것이다. 2000년 9월 데뷔 싱글 작업을 진행한 투야는 당시 유행하던 R&B를 기반으로 다크한 분위기의 J-POP 음반을 제작. 2달 후인 2000년 11월 1일 퍼스트 싱글 아이유 커플곡으로 힙합 리듬이 가미된 Guesses를 발매하며 일본에서 정식 데뷔하게 된다. 오랜 기다림 끝에 데뷔한 그녀들은 직접 음반을 홍보하고 방송사의 오디션을 보러 다니는 열정을 보였고 이러한 노력으로 한국 가수로는 처음으로 일본 예능 방송인 핑크 파파라치라는 프로그램에 출연까지 하는 기회를 잡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24시간 카메라가 따라다니며 각종 미션을 하는 쉽지 않은 방송이었으나 그녀들은 성실하게 방송에 임했고 이 결과 조금씩 투야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팬클럽이 생겨나는 등 소소한 성과를 거두게 된다. 하지만 이렇게 라디오나 예능 등에서의 활동은 있었으나 정작 가수인 자신들이 설 수 있는 음악 프로모션은 기회조차 갖질 못했는데 대형 기획사와의 계약으로 다양한 음악 활동을 예상하였지만 기대와는 달리 싱글 발매 이후 기획사에서의 제대로 된 푸시가 없었는데 일본에는 새 음반이 나오면 영화 혹은 드라마, 광고의 주제가로 삽입해 홍보를 하는 타이업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보통 신인 가수라도 타이업을 통해 홍보를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것조차 기획사에서 하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 결과 데뷔 싱글은 오리콘 차트에 진입하지도 못하고 사실상 망해버리고 만다. 그나마 꾸준한 라디오 및 방송 활동으로 인지도를 쌓아 데뷔 이후 가수로서 성과를 낸 것은 시부야 AX에서의 첫 단독 공연으로 이것조차 소속사의 지원이 아닌 본인들이 직접 거리에 포스터를 붙이며 홍보를 했고 그 결과 약 1,500명의 관객을 모아 예상 밖의 선전을 거두면서 여러 신문에 보도되는 등 소소한 이슈가 되었다. 이렇게 싱글 발매 이후 약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모진 고생을 한 그녀들은 일본에서의 성공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며 활동을 마무리. 별다른 성과 없이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렇게 일본에서의 실패로 의기소침해 있던 그녀들에게 소속사는 대형 기획사다운 역량을 보이며 당시 유명했던 박근태, 주영훈 등 유수의 작곡가를 모아 곡 작업에 박차를 가했고 일본에서와는 달리 한국에서의 데뷔 준비를 일사천리로 진행하게 된다. 2001년 7월 5일 투야는 데뷔 앨범 룩을 발매, 앨범명과 동일한 바로 한국에서 정식 데뷔를 하게 된다. 당시 귀여움과 청순함이 득세하던 걸그룹 시장에 드물게 레게 장르와 랩 코러스로 바비킴을 채용하여 이색적인 분위기를 살린 앨범은 호평을 받았고 거기다 이미 얼정으로 소문난 김지의 인지도로 인해 투야의 데뷔는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결과 뒤에는 소속사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는데 투야가 데뷔하는 시점에 이전 일본에서 활동한 리얼리티 영상 자료를 공식 사이트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로 홍보한 것. 당시 인터넷 문화의 과도기 시절이라 일일이 동영상 VOD 서비스를 스트리밍하는 경우는 서버에 비싼 트래픽 비용 등의 큰 투자가 필요했고 이로 인해 SM 엔터테인먼트 같은 대형 기획사가 아닌 이상 이러한 VOD 서비스는 상상도 하지 못하던 시기였다. 또한 뮤직비디오를 헝가리에서 올로케로 촬영한 것과 장면 중 광장에서 안무를 하는 부분에서 광장 측이 사용료로 시간, 땅 한 평당 촬영료를 책정하여 엄청난 금액을 지불했다고 한 케이블 방송에서 전한 바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투야의 밥 뮤직비디오는 그녀들이 데뷔하기 2달 전인 5월에 대중들에게 선공개되어 그녀들의 데뷔 무대를 기대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다 주게 된다. 이러한 점만 봐도 백기획은 투야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렇게 기획사의 지원과 홍보로 타이틀곡 반은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점이 사실 반은 완전한 신곡이 아닌 리메이크 곡이라는 것이다. 원곡은 90년대 여성 듀오 비비의 2집 앨범 수록곡 예전처럼으로 이 두 곡은 작곡가 박근태가 만든 곡으로 같은 멜로디이지만 편곡과 가사를 다르게 하여 전혀 다른 느낌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바의 안무와 의상 컨셉은 중간에 한 차례 변경되게 되는데
초반 컨셉은 블랙 앤 화이트의 깔끔한 수트의 의상이었으나 변경 후에는 화이트 톤의 의상으로 바뀌면서 이후 변화가 거의 없어 무대를 보는 재미를 반감시켰다는 평이 있다. 하지만 이는 후속곡 가의 컨셉이 블랙이라 차별을 두기 위한 변경이라는 말이 있다. 안무 역시 당시 유명했던 안무가 홍영주의 영향으로 처음보다 좀 더 다양하게 바뀌게 되지만 팬들의 반응은 엇갈리게 되는데 활동 초반의 뮤비와 무대 컨셉이 호평을 받던 중 갑자기 컨셉을 바꿔 대중들에게 혼란을 줬다는 것. 이러한 이유에서였을까? 기획사의 푸시를 받아 활발히 활동을 했지만 계속되는 컨셉 변경으로 반은 차트 20위권 안에 머물며 기대와는 다르게 아쉬운 성적을 내게 된다. 하지만 조금씩 팬층을 쌓아가며 이미지를 굳혀나가는 투야. 그렇게 활발히 활동을 하던 중 대리녹음 걸그룹이라는 이슈가 터지면서 투야가 지목이 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그러나 투야에는 가창력으로 호평받은 안진경이 있었고 일본에서 라이브 무대를 선보였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대리녹음 걸그룹의 타겟은 당시 투야와 라이벌 구도에 있던 걸프렌드라는 그룹으로 바뀌게 되고 결국 이를 인정한 걸프렌드는 해체까지 하게 된다. 이렇듯 몇 번의 잡음이 있었지만 타이틀곡 바를 나름 안정적으로 마무리한 투야는 곧바로 바와는 반대의 컨셉인 후속곡 가로 활동을 이어갔고 이 역시 괜찮은 반응을 이끌어낸다. 이후 10월에 가수 안재욱의 중국 콘서트에 게스트로 참여하면서 중국, 대만, 홍콩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게 되는데 에피소드로 홍콩에서 가수 여명이 중국 난닝에서 열린 국제가요제에 참여한 투야를 보고 호감을 느껴 자신의 콘서트에 초대하고 식사를 함께한 적도 있다고 한다. 그 밖에도 뉴 논스톱 같은 시트콤의 게스트로 출연, 각종 케이블 방송 VJ를 하는 등 신인 그룹 치고는 활발한 활동을 한 결과 앨범은 3만 여장으로 당시로서 적은 판매고를 올렸지만 2001년 서울 가요대상에서 신인상을 받으며 차세대 걸그룹으로 기대를 모으게 된다. 그렇게 1집 활동을 마무리할 즈음이던 12월 30일 공식 팬클럽 투유 1기 창단식을 마치고 곧바로 2집 녹음 작업에 들어가면서 더 나은 모습을 기약하는 투야. 하지만 투야의 2집의 소식은 기약 없는 약속이 되어버리는데 2002년 4월 발매를 목표로 한 2집. 그러나 2002년 월드컵 기간과 맞물려 발매 시기를 늦추게 된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갑작스럽게 소속사의 상황이 안 좋아지더니 얼마 뒤 경영부진으로 도산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서 투야는 이 집을 내놓지도 못하고 소리 소문 없이 해체되고 만다. 당시 백기획은 너무 큰 욕심을 부려 기반을 다지지 않고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몸집을 키우다 소속사 사장이 각종 비리 사건에 연루되면서 급격히 사정이 안 좋아지다 결국 간판을 내리게 된 것이다. 하지만 정작 멤버들은 자신들이 해체됐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데 평소 회사의 사정을 듣지 못했던 투야는 회사가 도산이 되기 전까지 개인 스케줄을 하며 끝까지 컴백을 준비했었다고. 그녀들의 말에 의하면 1집 활동 종료 후부터 어느 순간 백댄서 팀이 사라지더니 샵에도 못 가는 상황이 초래되어 멤버들이 직접 화장하며 행사를 다녔고 나중에는 숙소의 가스와 전기가 끊기면서 회사의 사정을 알게 되었고 마지막 무대가 된 라디오 공개방송에서 초라한 자신들의 모습에 결국 눈물을 흘리며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이렇게 본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공중분해가 된 투야. 이후 김지혜는 2007년 핑크루라는 예명으로 솔로 활동을 했지만 별다른 반응을 얻지 못하고 연예계를 은퇴. 2013년 10월에 결혼하여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메인 보컬이었던 안진경은 2005년 탤런트 양미라의 동생 양은지, 오민진과 함께 지니스라는 걸그룹으로 활동, 후에 베이비복스 리브의 멤버로 활동하다 2010년부터 솔로로 전향했지만 역시 별다른 반응을 얻지 못하고 2012년부터 15년까지 중화권에서 배우로 활동하다 은퇴. 현재는 바디프렌드에서 근무하고 있어 놀라움을 전했다. 류은주는 해체 후 2006년 말 제1교포 사업가와 결혼, 현재는 일본에 거주 중이라고 알렸다. 이렇게 본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해체를 하고 어느 순간부터 대중들에게 잊혀진 그녀들은 2016년 4월 투유 프로젝트 슈가맨에 해체한 지 14년 만에 완전체로 출연, 변함없는 미모를 뽐내 놀라움을 전해줬다.
방송에서 그녀들은 앞서 말한 해체 이유를 말하며 눈물을 흘리다 뜬금없이 겨털 이야기를 하는 엉뚱함을 보이며 신비주의였던 걸그룹에서 털털한 중년의 모습을 보여 즐거움을 안겨주었다. 그룹 투야로서 오랜 시간 대중들에게 기억되고 싶었던 그녀들. 수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사의 욕심으로 인해 의지와는 상관없이 꿈을 내려놔야 했던 안타까운 걸그룹. 하지만 투야를 좋아했던 팬들의 가슴 속에는 왕비의 이름에서 따온 투야라는 이름처럼 언제나 최고로 남아있을 것이다.